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요양병원 계신 분 있으세요? 솔직히 간병비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치료비도 부담인데 간병비는 아예 전액 본인 부담이라 더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년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간병비도 보험이 된다고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까지 간병비가 왜 그렇게 문제였을까? 요양병원에 부모님이나 가족을 모셔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치료비는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지만 간병비는 그냥 100% 본인 부담이었잖아요. 간병인 한 분 모시면 한 달에 200만 원, 많게는 26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죠. 솔직히 이건 웬만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돌아가면서 직접 간병을 하거나 아예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랑 제도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미뤄졌던 거죠. 2부.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시작 시점.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전국 요양병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부터 적용해요. 이 적용 대상. 2026년 200개 병원 약 2만 명. 2028년 350개 병원 약 4만 명. 2030년 500개 병원 약 6만 명. 이건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계획한 목표예요. 3. 가장 중요한 본인 부담률. 지금은 100% 본인 부담이죠?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 부담률이 약 3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나가던 게 앞으론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낮아질 거라 전망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체감 클 것 같죠? 3부. 근데 아무 병원이나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만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 기준은 이런 식이에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 간호간병 인력이 충분히 있는 병원. 의료 질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 받은 병원. 쉽게 말하면 의료 서비스 제대로 갖춘 요양병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 중 일부는 당분간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4부.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보험료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게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부. 환자 가족 입장에서 좋은 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경제적 부담 확 줄어들. 한 달에 200만 원 나가던 게 6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건 체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2.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족이 직접 병원에 붙어 있던 경우 많았잖아요. 이제는 간병인을 쓰더라도 비용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 간병 서비스 질 관리. 보험 적용되면 정부가 간병 서비스 질을 관리합니다. 예전처럼 서비스 질 들쭉날쭉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6부.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1. 비선정 병원 문제. 내 가족이 다니는 요양병원이 대상에서 빠지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요. 2. 간병 인력 부족. 공동 간병, 3교대 전환 이런 걸 추진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간병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지가 문제입니다. 3. 장기 입원 부담 조정.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180일, 360일 같은 숫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4. 건강보험 재정 문제. 6조 원 넘는 예산,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7부. 우리한테 주는 의미. 사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돈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간병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배우자가 치매 걸리셨을 때, 언젠가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그동안은 간병비가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는데 이제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준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8부.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2.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 3. 간병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는지. 4. 장기 입원자 부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지. 정리해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가족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간병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재정 문제나 장기 입원자 부담 같은 숙제도 남아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